저희 착석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앉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디돌잔치는 지난해 인디스페이스에서 4월달에 상영했던 작품들 중에 관객분들의 투표로 한 작품을 선정해서 이렇게 돌잔치 행사를 열어주는 인디스페이스만의 특별한 전통이고요. 4월 선정작으로는 바로 여러분들이 투표해주신 빛과철이 선정이 되어서 오늘 기쁘게도 연출하신 배종대 감독님과 염혜란, 김시은, 박쥐 배우님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인디돌잔치를 할 때 전 팀원이 다 모이는 게 되게 드문 경우인데 빛과철 팀들이 오늘 한 자리에 다 모이게 돼서 되게 기쁜 날인 것 같고요. 저도 이 작품을 작년에 개봉 때 극장에서 못 보고 코로나 시국이 심해서 온라인으로 영화를 보고 또 클럽하우스라는 지금은 거의 사라진 그걸 통해서 관객과의 대화를 함께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배우님들 감독의 얼굴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어제부터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어서 극장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는 아마 좌석간 거리두기 좀 해제가 될 것 같고 취식도 가능해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시국에서 빛과철 팀을 다시 만나게 되니까는 관객분들도 그리고 배우님들, 감독님도 기분이 무척 좋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첫 인사 말씀 청해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 관객과에 대한 이쪽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오픈 채팅방 참여해 주셔서 영화에 대한 질문이나 아니면 감독님 배우님들께 영화에 대한 소감,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진행 후에는 저희가 사인이나 사진 촬영은 아직 좀 시국 때문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배우님들과 감독님 먼저 퇴장하신 후에 관객분들 따로 퇴장하도록 진행할 테니까는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빛과철 연출한 배종대라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잊지 않고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쥐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빛과철에서 은영을 연기한 박지후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빛과철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쁜데요. 많은 얘기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염혜란입니다. 저는 이걸 투표로 선정해서 저희 작품이 됐다는 얘기를 와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고 다들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시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디 돌잔치에 저희가 작년인가요? 네. 그쵸, 작년에 우리 내년에 인디 돌잔치에서 꼭 불러줘서 이 자리에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네, 시은 배우님 말씀처럼 그래도 이렇게 극장이란 공간이 관객도 배우님들, 감독님도 기다려주고 있어서 이렇게 또 반가운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홍대로 인디스페이스가 지난달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종로와는 또 다른 공간에서 새로운 또 낯익은 관객분들을 만나게 되는 건데 아마 영화의 생명이라는 건 이렇게 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5주년, 10주년 때도 배우님들 또 좋은 자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되게 모든 영화들이 어려웠지만 독립영화 시장은 정말로 아주 많이 어려웠던 해가 2021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코로나 시국이 아니었어도 극장가의 전통적인 비수기는 사실 4월달이라고 많이 일컬어지거든요. 근데 4월달에 개봉을 해서 정말 영차 관객을 만났던 작품이 빛과철이고 그리고 연말에 많은 또 평론가님들이 올해 베스트로 꼽아줬던 작품이 또 빛과철이기도 합니다. 배종대 감독님께 먼저 여쭙겠는데요. 지금 데뷔작을 내놓고 1년이 지나셨는데 지금 생각하는 한 살 된 빛과철에 대한 소감은 어떠신가요? 네, 벌써 1년이 이렇게 지나버려가지고 저는 실감이 잘 안 나요. 1년 지났다는 게. 저는 그냥 평소대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돌잔치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는 그동안 1년 동안 뭐 했지? 약간 그런 자책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첫 영화다 보니까 좀 남다른 게 좀 많았어요. 다 모든 것들이 다 처음 하는 것들이고 처음 촬영도 하고 처음 배우도 만나고 처음 개봉도 하고 처음 극장에서 관객들 만나고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되게 좀 너무 좋은 기억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그런 순간들 되게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난 1년 동안은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안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면 자꾸 생각하면 또 자꾸 계속 자꾸 생각나고 자꾸 뭔가 그때 어떤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자연스럽게 또 문득문득 생각이 나기도 하고 이 배우들의 얼굴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 영화를 또 돌려봤어요.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제가 좋아하는 몇몇 장면들만 돌려보면서 다시 그 감성에 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감독님 1년간의 근황도 여쭤봤으니까 배우님들 이야기도 차례대로 한번 들어볼까요? 박지우 배우님 정말 많은 일이 1년 동안 일어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일단 20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이제 집이 끝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저는 대학생 되면은 공부라는 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막 학교에서 워크숍도 올려서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있고 또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또 빛가철에도 제가 인스타 스토리 하이라이트가 제가 촬영한 배역들 이름으로 해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은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저 또한 문득문득 빛가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꼭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인디 돌잔치를 한다고 연락이 오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돌잔치 기운 듬뿍 받으셔서 꼭 중간고사 잘 보시기를 네, 바랍니다. 파이팅. 여배우 배우님도 여쭤볼게요. 저도 감독님 말씀처럼 1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1년을 꼭 반추해야 될 것 같고 1년 동안 나는 뭘 했나 이렇게 반성해야 될 것 같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 작품도 하고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드라마 찍고 있고요. 넷플릭스 거 찍고 있어서 올해도 TV에는 제 얼굴이 안 나올 것 같고 네, 내년이나 돼야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열심히 평소대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보니까 작년까지는 여배우 배우님 되게 자주 뵀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올해는 네. 소녀심판도 넷플릭스라서 사실은 이제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그냥 꾸준히 열심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많은 분들이 그 OTT 채널을 보시겠지만 혹시 여배우 배우님 보시고 싶으시면 가입하셔서 새로운 넷플의 딸이 되신 여배우 배우님의 소녀시판과 차기작 마스크걸도 많은 기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 배우님. 저도 작년에 저희 영화 개봉하고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나 생각을 해보니 전 단편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작년에. 그래서 내년에 뭐 영화제 때 또 이렇게 만나 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조용히 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올해 여름에 아마 드라마로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열심히 촬영 중인 멘탈 코치 제갈길이라는 드라마를 찍고 있어서 여름에 이제 TV에서 뵙고 그리고 1년 동안 잘 지냈습니다. 혹시 단편 작업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다음 주로 다가온 전주영화제에서 만날 수 있는 단편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편이 아마 이제 감독님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편집을 하지 않고 되게 이렇게 신중하게 작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반 작업을. 그래서 아마 내년에 2023년 영화제 때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전주 때는 단편이 아닌 장편 최창원 감독님이랑 또 작업했던 게 있어서 6개의 밤이라는 옴니버스 장편이 있는데 거기서 아마 전주에 오시면 또 같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네, 찾아주세요. 네, 수유님께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재작년에 빛깔철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했고 또 영화연 배우님 배우상을 또 수상하셨고 또 전주철이 다가왔어요. 전주랑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작품이기도 한데 여러분들
다음 주 이제 전주국제영화제도 정말 봄에 활기로 가득 찬 영화 축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영화도 많이 보시고 우리 또 시인 배우님 작품들도 챙겨보시고 행사들에 가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면은 기운 나실 것 같습니다. 영화가 사실은 올해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보신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살짝. 네, 꽤 많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채팅방에 불이 났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영화여가지고 지금 제가 일단은 질문들을 좀 전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죠. 빛과 철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감독님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분 이렇게 많으실 줄 몰랐어요. 저는 대부분 다 고인물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처음 보실 줄이요. 제가 그 개봉 당시에 아주 많은 시비를 하면서 거의 질문들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냥 툭 치면 툭 나오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가지고 좀 다시 새롭게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제목에 대한 질문이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했고 사실 저희가 마지막 집이할 때 제가 제목의 어떤 진짜 진실에 대해서 답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내용적으로나 뭐 해석적으로는 빛과 철이라는 두 가지 상반된 것들이 부딪히는 느낌을 담고 싶었다가 인터뷰용 답변이었는데 진짜 어떤 진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주 이 영화를 이제 시나리오를 훨씬 쓰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서 되게 제가 어떤 영화 연출을 하고 있을 때 아주 힘들 때 뭔가 잠깐 쉬는 날 이제 영화를 보러 갔다가 2시간을 차를 몰고 영화를 보러 갔었어요. 지방에. 거기서 이제 어떤 영화를 보고 너무 이제 영화를 보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크레딧을 끝까지 다 올라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할리우드 영화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대부분 제가 모르는 사람들 이름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들어오는 어떤 단어 2개가 있었어요. 라이트 아이언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특이하다. 사람 이름이 어떻게 라이트 아이언일까? 그래서 끝나고 이제 반추해봤죠. 라이트 아이언, 빛철, 철빛, 빛과 철. 되게 좋은데? 뭔가 이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빛과 철에 대한 지금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기 전이었으니까 내가 무슨 영화를 만들더라도 어떤 영화 이야기 내용이더라도 그 영화 첫 영화의 제목은 빛과 철로 해야 되겠다. 저희가 약간 주문 같은 그런 단어였어요. 근데 개봉을 하면서 이걸 바꿔볼까도 많이 고민했었는데 뭔가 이 영화도 잘 맞겠다라는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해석을 바라셨던 분에게는 조금 허탈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네, 그 감독님 말씀 듣기 전에 빛과 철이 조금 더 멋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배우님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영화 처음 보신 분들은 여실히 큰 스크린으로 느끼셨겠지만은 정말 감정적으로 아주 힘든 작품이에요. 네, 네 분의 그 친목은 굉장히 화기애애하지만은 영화 속에서는 다정한 구석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었어가지고 그 감정선들을 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감정선들을 끝까지 끌고 나가는 게 매우 어려운 작업이셨을 것 같고 세 분 다 마지막까지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역할들이잖아요. 지금 배우님들께 비슷한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이 상당히 많은 감정을 표현하셔야 하는데 혹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셨는지 세 분 배우님께 공통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부터 할까요? 여메란 배우님? 네. 저는 그 GV 때도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래서 영화 하는 동안은 시은 씨랑 가까워질 수가 없었어요. 뭔가 감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워낙 연기를 또 하다 보니까 그랬지만 그 이후로 이제 시은 씨의 다양한 모습과 이제 허점들을 보기 시작했는 그랬지 영화 찍는 동안에는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였고 그리고 딸도 마찬가지고 다른 작품 같으면 이제 딸내미랑 좀 더 정서를 나누려고 하고 많이 그런데 여기는 어떤 끝까지 서로에게 비밀이었던 것들을 유지하고 있어서 오히려 영화 찍고 나서 이렇게 관계들이 홀가분해지고 가벼워지고 더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찍는 동안에는 늘 뭔가를 얘기하지 못한 상태로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식사 시간 같은 때도 서로 말 안 하고 드셨어요? 거의 뭐 이렇게 뭘 나누면서 수다를 떨면서 먹었던 현장이 전혀 없었어요. 몇 번 뭐 피자 먹을 땐 좀 그러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다른 작품처럼 뭔가 이 친밀감을 나누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작업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사 자리는. 네. 영화 끝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친해질 수 있겠다 하고 좀 기쁜 마음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시은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가장 어려웠던 거 방금 이제 혜란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것 같은 경우는 또 감독님께서 사전에 좀 물어봐 주셨어요. 배우는 이제 이런 역할이니까 만나는 게 좋겠냐 안 만나는 게 좋겠냐 했을 때 선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거는 좀 도움을 받은 부분인 것 같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또 영화상에 드러나지 않는 이 남편 있잖아요. 남편과의 관계, 우리가 어떤 결혼 생활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고 쌓아가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를 어쨌든 또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 과정도 좀 어렵지 않았나. 네. 그 어려움들을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려고 하셨나요? 일단은 너무 이게 저 혼자 생각해서 막 방향이 이제 많이 엇나가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는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 혼자 좀 상상을 많이 하고 이렇게 좀 찾아가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두 분 배우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 각계 전투의 현장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지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상대적으로 가장 나이도 어리셨었는데. 저도 일단 두 선배님들과 마찬가지로 현장이 정말 조용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어색한 면도 있긴 했고, 근데 그게 오히려 감정선을 따라잡기에는 참 좋더라고요. 은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수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 영남한테 병원에서 다 털어놓는 씬을 찍을 때는 정말 이때까지 마음에 있던 말들, 자기가 봐왔던 장면들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은영의 마음이 잘 표현될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 염혜란 선배님의 눈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좀 이렇게 심심하거나 좀 쓸쓸하거나 그런 시간은 없으셨어요 현장에서? 그것 또한 은영의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대단한 배우님들이십니다. 정말로 영화를 봐서도 느꼈지만은 사실은 다른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캐스팅들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의 얼굴이 아니면 누구 얼굴을 대입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게 되는 아주 훌륭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객분께서도 이 세 분의 캐스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철과 철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네. 아이언인가 봐요 여기는. 네. 캐스팅 과정을 다시 생각해 보면 저는 그러니까 이 배우들을 이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배우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만나기 전까지 제가 배우들을 찾아다닐 때 어떤 배우들을 좋을까, 어떤 배우 해야 될까를 찾아다닐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깊게 고민했던 거는 배우의 눈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연기를 잘하는 것이야 이미 다 검증받은 배우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눈, 그리고 이 시나리오에 담겨 있는 이 인물의 눈을 그 배우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뭔가 영화 안으로 가지고 와서 표현해낼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큰 중점을 뒀던 부분이고, 좀 근데 그런 배우들을 눈을 찾는 거는 제가 눈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다가 우연찮게 다 저의 어떤 레이더망에 걸려들었어요, 배우들이. 왜냐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셨으니까 쉽게 걸려들었지만 엄연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는 이제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봤었죠. 조승우 배우가 나오는 이제 JTBC에서 라이프라는 드라마에서 염혜란 배우님을 그 전에도 이제 많이 봤었지만 좀 다른 눈빛을 봤어요. 되게 뭔가 사실 그 드라마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염혜란 배우님은 좀 더 좀 밝은
캐릭터를 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어떤 말 없이 계시거나 뭔가 마라 그럴까요? 마가 뜬다고 할 때 그때 뭔가 본인도 캐치하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 정말 제가 원하는 눈빛이었어요. 차갑고 서늘하고 뭔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리기 힘든, 지금이야 조금 이제 눈빛에 적응이 됐지만 뭔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단번에 알아차리기 힘든 눈이었어요. 차갑고 서늘하고 그런 인물들이 눈이라면 영남과 가장 잘 맞겠다라고 생각했고, 김시윤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특정한 작품이라기보다 김시윤 배우님가 나오는 단편들을 많이 봤어요. 장편은 나중에 봤고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 장편을 봤고 단편을 많이 봤었는데 각기 다 다른 역할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뭔가 공통적인 눈빛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지금 앉아있는 눈빛과는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글이글 불탈 수 있는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최대한 돌진해서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눈, 이런 열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희주에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네, 박지우 배우 같은 경우는 좀 일부러 찾아가서 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벌새가 개봉을 하기 전이었었어요.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벌새 첫 상영을 보러 갔었어요. 박지우 배우님을 보러.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약간 소문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영화하는 사람들이 벌새라는 작품이 있다. 거기 나온 배우가 되게 대단하다. 한번 봐라 해가지고 이제 KTX 타고 벌새 첫 상영을 보러 갔었어요. 보자마자 영화도 좋지만 그 박지우 배우님이었던 그 눈망울에 완전 매료가 됐어요. 제가 찾던 눈이다. 영롱하게 빛이 나는 그 눈빛을 찾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 배우들의 각기 다른 눈을 제가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 말씀 듣고 있으니까 이제 영화 속에서 그 눈빛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염혜란 배우님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이목구비 중에서의 한 부분이 입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었는데 혜란 배우님 웃지 않으시니까 빛과철에서 너무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입이 멈춰 있을 때 염혜란 배우님의 얼굴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김시훈 배우님은 감독님 표현에 저도 되게 동감하면서 봤는데 차가운 불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또 지난해 그 같이 클럽버스에서 관객과에 대한처럼 진행을 했을 때 약간 제가 무태 나온 물고기 같은 눈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 스틸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상한 눈이 있어요. 약간 서클렌즈를 낀 것도 아닌데 되게 특이한 눈빛이 있고, 지우 배우님은 정말 눈이 깊은 배우잖아요. 눈이 아름답고 깊은 배우인데 거기에 감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들이 감독님께서 너무 잘 잡아주셔서 눈망울은 또 지금 공교롭게도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가지고 저희가 더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 이분은 실명까지 밝히면서 남겨주셔가지고 소개를 꼭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린 것 같고요. 이명주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지우 배우님 너무너무 팬입니다. 하트 3개, 항상 행복한 일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영과 1학년이고 곧 중간고사인데 유유 내일 중간고사 파이팅, 느낌표 4개, 웃는 이모티콘, 항상 응원할게요. 빨간 장미 2개, 그리고 꼭 저랑 현장에서 다음에 만나요. 저도 오늘 지우 배우님 보고 자극받고 갑니다. 유유 느낌표 4개, 벚꽃 하나. 잘 정당하게 들었습니다. 네. 지우 배우님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같은 연령 2학번이신 것 같은데 살짝 손 한번 들어주시면 얼굴이라도 좀 마주치실 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연령 파이팅하고 또 중간고사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트 3개, 꽃 3개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작품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질문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거를 다 소개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근데 그 찾아보시면 나중에 빛과철 해석 이런 것도 웹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소개가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은영이는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사라졌는데 박지우 배우님은 은영이가 그 후에 어떻게 됐을 거라고, 무엇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 질문을 지우 배우님께 먼저 드리고 나머지 두 배우님께도 이 이후에 두 사람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례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 배우님부터 대답해 주실까요?
이 질문도 되게 많이 받은 질문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은영이가 마지막에 떠나는 게 되게 뭔가 불안한 각도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은영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많이들 예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은영이가 영남과 희주한테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런 큰 용기가 필요했고 그거를 다 털어놓았다고 해서 금방 무너지는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은영이도 약간의 자기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어딘가를 이렇게 방황하다가 영남과 희주가 차를 돌린 것처럼 은영이도 그들을 향해서 가지 않았을까 저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어쩜 이렇게 바로 어제 찍은 영화처럼 설명을 잘해주시는지 시험 잘 보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듭니다. 네. 그리고 고라니 얘기도 많은데요. 근데 고라니 설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네, 그러니까 고라니에 대해서 저도 이제 영화 개봉하고 이제 관객분들의 어떤 감상이나 평들을 찾아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고라니가 좋았다는 분도 있으신 반면에 이게 뭐야?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되게 허탈해하시는 분들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가 후반부로 이제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이제 희주와 영남이 뭔가 각자가 추구하려던 진실과 정반대로 다른 어떤 진실과 마주치게 되면서 뭔가 자기가 외면했던 혹은 본인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과 직면하게 돼요. 하지만 희주와 영남은 그것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을 인정한 순간 자신들의 남편의 죽음에 자신이 관여했다, 자신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정한 순간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평생 이제 그런 죄책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상대방 탓이어야 되고 그렇게 서로를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붙이다가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은 이제 그것들이 결판될 수 있는 마지막 한마디 남편이 깨어났대. 영남의 남편 남길이 깨어났대. 남길이 깨어났으면 이제 가서 한번 누가 묵고 그런지 진실 한번 가려보자. 진실 한번 찾아보자. 내가 죄인인지 당신이 죄인인지. 하지만 그 차로 가는 그 길목을 갑자기 나타난 고라니가 가로막아서요. 저는 그게 가로막아 선다라는 것들이 중요했고, 저는 이 두 사람이 그 병원으로 간다고 한들 남길이 깨어나서 무언가 얘기를 한다고 한들 이들이 찾으려고 하는 정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건 어떤 팩트나 어떤 사실 확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남길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 본인이 털어놓지 않으면 또다시 벗어날 수 없는 그 굴레에서 맴도는 문제이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는 것이 이들의 어떤 진실 해결을 위한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끝없는 폭주를 무언가 막아서주길 바랬고 그 막아서준 존재가 인간적인 것이 아닌 비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초자연적인 좀 환상적인 어떤 존재가 이들 막아서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고라니의 눈빛이 말은 하지 않지만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곳으로 가도 정답을 찾지 못할 거야. 당신들은 왜 찾을 수 없는 정답을 가지고 끝없이 서로 반복하는 거야. 근데 은영이는 어디 갔어? 당신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으려고 했던 당신들이 찾아야 했던 그 은영이라는 존재는 왜 잊어버린 거야. 그 모든 것들을 고라니 어떤 얼굴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라니가 이제 CG로 만들었던 건데 그래서 그 CG를 만드는데 아주 오래 걸렸지만 CG의 눈동자에 이 박지우 배우님의 눈동자를 실제로 보면서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고라니의 눈동자에서 은영이가 좀 떠오르길 바랬어요. 은영이라는 존재가 뭔가 정확하게 팩트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냥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은영이가 생각나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저희가 고라니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어떤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에게 답변이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박지우 배우님 달변에 너무 감탄하다가 염혜란 배우님과 그 김시훈 배우님의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답변을 못 들었어요. 두 분은 어떻게 등장인물들의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셨는지 혜란 배우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처음과
달라진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지속될 거라고, 같은 삶이 지속되겠지만 처음과는 뭔가 달라졌을 것 같은 마음들, 그리고 달라졌으면 하는 이제 영화가 무겁고 어차피 그 남편이 깨어나면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질 건 아는데도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정말 굴레를 지고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영남이라는 사람이 조금 뭔가를 큰 집을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다. 그런 죄책감에서 남을 더 미워하거나 남 탓을 하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조금 짐을 내려놨으면 하는 게 이제 제 배우 연애란으로서는 어떤 바람이었어요. 이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하지만 그지만 뭔가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 그런 것들이 좀 생겼어요. 네, 김시웅 배우님 어떠셨습니까? 저도 비슷한데 희주가 좀 막 이렇게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를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집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멈춰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어쨌든 계속 또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그 가던 이제 남편의 얘기를 들으려고 가는 길에 있어서 뭐 아예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똑같이 어떤 진실을 마주 대할지라도 어떤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태도가 분명히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랬습니다. 뭔가 멈춰진 그런 뭔가 광기에 막 사로잡혀서 뭔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그런 희주의 마음이 조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서 좀 이런 바라보는 태도나 시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네, 세 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후의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감독님 이거 시즌 2라든가 뭐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게 생각해 놓으신 게 있을까요? 없는 걸로. 네. 생각은 없고, 근데 여기서 끝이 나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거는 무책임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영화가 끝이 나야지 관객들이 거기서 뭔가 각자의 어떤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은영이 어떻게 됐고, 희주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극복했을지, 영남은 또 어떻게 살아갔을지, 이런 것들을 관객들의 마음 각자 하나하나에서 좀 되살아나길 바랬어요. 제가 어떤 다 정답을 만들었고 어떤 다 짜 맞춰 놓는 것보다는 관객들에게 좀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관객들에게 어떤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같이 주고 싶었고, 딜을 쓰진 않았는데 약간 그건 다르게 제가 요즘 약간 쓰고 있는 시나리오의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데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이게 약간 실종된 딸과 15년 만에 만나게 된 엄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은영이 15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빨리 돌아왔겠죠. 저는 은영이 돌아왔을 거라 믿고 빨리 돌아왔다고 믿고 그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써보려고 요즘에 노력 중입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끄러운 어피치님께서 염혜란 배우님 감정적으로 진폭이 큰 역할을 매번 맡으셨고 이번에도 보여주신 눈물에 참 다양한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딥한 연기를 하셨을 때 내가 의도했던 바와 카메라를 통해 비춰진 모습이 예상과 달랐을 때가 있으셨나요? 혹시 그러셨다면 그 간극은 어떻게 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질문 밑에 염혜란 배우님과 언젠가 꼭 함께 연기할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겠습니다. 사랑해요 하트 남겨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 실명은 안 남겨주셨는데 혹시 손 들어주셔서 눈 마주칠 생각 있으시면 네, 저 이쪽에 계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트가 완성이 되었네요. 근데 질문이 까- 너무 까- 어렵네요. 네, 어렵네요. 간극을 어떻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네, 저는 조금 이 장르가 좀 감정을 깊게 막 들어가는 거라서 또 힘들었지만 약간 스릴러 같은 구조를 띄고 있어서 그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고 감추고 이런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직선으로 가서 그냥 아는 사람을 안다고 하고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 처음 보지만 알고 있었던 걸 감추고 뭔가를 다 감추고 해야 되는 표현들이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수위를 어디까지 조율할 건지를 감독님이랑 끝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면은 오히려 감정적인 씬보다 더 오래 갔던 게 시은이를 이제 커피 타러 가면서 처음 보는 씬인데 어떤 건 너무 아는 사람 같고 어떤 사람은 너무 친밀한 것 같고 아니 너무 관여하는 것 같고 약간 그런 수위를 조절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고요. 그 이제 비판 감정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감정이나 정서에 빠지지 말고 상황에 놓여보려고 되게 애를 썼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그 상황만 생각하자라고 했는데도 제가 경험하는 상황보다는 너무 크고 그래서 사실은 찍으면서도 힘들고 다시 보기에 조금 영화도 힘든 약간 그런 감정이 좀 생기고 생각보다 제 눈이 좀 무서운가 봐요. 약간 그래서 영화 보면서도 조금 더 그냥 무서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눈이 좀 무섭게 보였던 거는 네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입이 가만히 계셔서 네네네. 헤란 배우 늘 입이 웃고 계시기 때문에 안 웃는 입을 보면서 되게 좀 놀랐던 기억이 다시 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좀 무섭게 보이진 않았으면 했거든요. 근데 뭔가 감추고 있고 딸하고도 그렇고 계속 반복된 상태니까 약간 그렇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서 네, 답변이 되실 생각이 들고 꼭 같이 함께 하신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차례 GV를 하면서 감독님께서 헤란 배우님과 지우 배우님께는 어떤 역할로 써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대요. 근데 시은 배우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다고. 혹시 시은 배우님에 대해서 역할을 써주시면 어떤 걸 쓰고 싶으신지라고 관객분께서 물어봐 주셨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김시은 배우의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기억을 못 하셨나봐요, 관객분께서. 그게 이제 염혜란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평소에 할 일 없을 때 배우들의 화보를 보는 걸 좋아해요. 패션 화보 같은 거. 왜냐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눈빛이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되게 즐겁게 보는 걸 즐거워하기 때문에 새로운 걸 발견할 때 염혜란 배우님 같은 경우가 빛과철 개봉 당시에 아레나 업무였나 되게 멋있는 화보를 찍으셨어요. 어디 조직 보스처럼 온도락잔을 들고 담배를 들고 계시는 머리를 올백 그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으시구나. 그래서 염혜란 배우님과는 그걸 보고 느와르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대부 같은 좀 고독한 느와르를 나중에 꼭 같이 써보아서 같이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드리고 싶다 시나리오를. 지금 관객분도 그렇게 대부라고 언급을 정확히 기억을 네. 하셨어요. 네. 그리고 박지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10년 뒤 박지우 배우가 좀 더 인생의 쓴맛을 많이 봤을 때 한 10년 뒤에 이제 만추 같은 그런 어떤 멜로 드라마를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걸 써서 지금부터 써야겠다. 10년 뒤를 보면서 어떤 10년 뒤에 멜로 드라마를 같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김시은 배우 같은 경우는 사실 빛과철에서 아주 어둡고 지독하고 처절하고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실제로는 되게 많이 밝고 화사하시고 약간 허당기도 있으시고 그런 더 다른 캐릭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이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 나오는 이제 맥라이언 같은 그런 로맨틱 코미디를 꼭 같이 써서 나중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쓰시고 부지런히 만드셔야 되겠는데요. 네, 좀 쉴 시간이 없습니다. 네, 장르를 넘나들면서 멜로와 느와르와 로코까지 이정도 차기작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은 배우님은 만약에 감독님 로코 주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멜로나 로코 이런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꼭 해보고 싶은데 배종대 감독님이 쓴 로코? 상상이 안 가요. 근데 그렇게 받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독님이 막 전작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좀 뭔가 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좀 다크하고 약간 우울하고 되게 이렇게 깊이가 있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봐서 밝은 거를 쓰시는 감독님의 글은 어떤 걸까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감독님 만약에 제안해주면 저는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죠. 열심히 밝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그리고 다른 관객분의 질문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주에게 기숙사를 소개할 때 원래 둘이서 쓰는 방인데 특별히 혼자 쓰게 부탁해놨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희주는 남편을 보내고 원래 둘이서 쓰던 모든 것을 혼자 쓰는 입장이니까 강한 아이러니가 느껴졌고 그렇게 공간에서 우러나오는 아이러니가 희주의 사건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는 배경으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남과 싸울 때는 원래 쓰지 않던 침대 쪽에서 싸운다는 것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엄청 꼼꼼하게 봐주셨는데요. 감독님 덧붙여 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이 질문은 아마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어떤 분들은 기숙사 굳이 저렇게 넓은 공간에 혼자 둘이 쓰는 방을 혼자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자리가 필요했어요. 혼자만의 공간에 혼자 들어박힐 수밖에 없는 희주라는 인물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자리가 필요했어요.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또 부정적으로 들어오더라도 만남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비워져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은영이 들어오든 영남이 들어오든 뭔가 뭐 파괴적인 충돌이더라도 그 만남이 필요했고 그 만남을 할 수 있는 그 장소, 비어있는 장소. 만약 그 침대가 없고 혼자 쓰는 방이었다면 또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희주가 영남과 은영을 만나는 것이 어떤 서로 반목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뭔가 내가 다음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자리가 꼭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감독님께 드린 질문인데 배우님들도 함께 대답해 주시면 좋을 질문인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릴게요. 영화를 보면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얼마나 피하고 싶은 고통인지를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영화 속에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살면서 피해자, 가해자가 명확하게 구분짓기 힘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죄책감을 많이 느끼면서 사는 게 적게 느끼며 사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네 분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부터 할까요? 그러니까 이 빛과 철이라는 영화의 내용 그리고 시나리오 이야기들은 저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담겨 있어요. 저희가 어떤 완전히 없는 무에서 만드는 이야기라기보다 제가 겪었던 어떤 감정,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느낀 어떤 많은 죄책감들을 혼자서 해결해서부터 혼자서 그것들을 풀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뭔가 영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배우를 만나고 스태프를 만나고 관객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상황과 접촉하면서 저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 과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죄책감을 내가 품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자꾸 내 안으로 파고들고 나를 갉아먹는 느낌이 들고 이 굴레는 언제쯤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되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한번 용기 내서 정면으로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그것이 좀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이런 죄책감과 좀 마주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뭔가 한번 끝까지 가보고 죄책감 끝까지 한번 느껴보고 그것을 타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고 죄책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해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어떤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마주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거고 그것을 잘 극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우 배우님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죄책감이라는 게 되게 정의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죄책감 느낄 일인가? 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죄책감을 느껴야만 하는 일인데 본인은 죄책감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딱 정확하게 느끼는 게 더 낫다, 안 느끼는 게 더 낫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다만 둘 중에서 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예 아무 감정, 아무 마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면 발전도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저 작게라도 느껴야만 그걸 성찰을 하고 조금 더 성장을 하고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내일 시험 100점 맞을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우리 혜란 배우님. 저는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선한 사람이고 정말 오히려 공감 능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그 죄책감에 빠져서 이제 그 죄책감을 좀 건강하게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 이 영화를 제의했을 때 본인의 죄책감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해 주셨고 하는데 감독님의 개인적인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풀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느끼는 사람이 사실 죄책감을 느꼈으면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차라리 정말 그 고통에서 좀 살아봤으면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렇지 않은 선한 사람들이 자기 탓도 아닌 자기 잘못이 아닌 걸로 끙끙 앓고 있을 때 정말 좀 긴 터널에서 조금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 그리고 정말 그랬을 때 더 큰 용기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바다까지 가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랬을 것 같아서 조금만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어떤 진짜 절절한 바람들,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은. 모든 게 내 탓 같지만 정말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은 배우님.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렇게 뭔가 마음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있어서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죄책감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되게 이렇게 숨이 막히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외면을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외면을 하기에는 뭔가 내 주위 사람들이 한테 이게 맞나 싶을 것 같고 또 내가 어떤 죄책감을 느껴서 계속 그거를 파고들면은 내가 너무 뭔가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삶을 살 것 같고 사실 어떤 선택을 해야지라는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뭔가 내가 참 말을 하기 되게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근데 되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죄책감을 내가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너무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거를 극복해서 또 좋은 이런 영향을 주면서 살면 참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시은 배우님 대답해 주시는 동안에 숨어있던 시은 배우님 팬들이 총출동하셔가지고 지금 채팅방에 남겨주셨는데 제가 전해드릴게요. 치맥하는 제이지님께서 오랫동안 시은 배우님 응원하는 팬이었지만 빛과 철의 희주를 보았을 때 심연 속의 어두움을 표현하는 모습에 또다시 한번 반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은 배우님 말씀을 들으면서 김영회관 속의 사랑스러운 모습도 떠올랐는데요. 올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작품들에서 만날 수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튤립 두 송이, 로코 멜로 속 시은 배우님 너무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고요. 또 한 분이 계세요. S님께서 저도 시은 배우님의 맑고 차분하고 예민한 얼굴 뒤에 있는 어둡고 폭발하는 에너지를 이 영화를 통해 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장편 영화 수색역에서 시은 배우님이 보여준 이상한 에너지를 다시 떠올렸어요. 항상 응원합니다. 배우님의 로코를 정말 보고 싶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두 분도 손 들어서 약간 눈인사 하실래요? S님과 치맥하는 제이지님 계신가요? 네, 이분들은 쑥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수색역을 굉장히 거기서의 김시은 배우님 연기를 좋아하는데 정말 이상한 에너지거든요. 여러분들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약간 일진 같은 모습 포스로 나오시는 김시은 배우님 볼 수가 있으니까는 꼭 찾아보시면 좋을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되게 다양한 질문들과 응원들을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거의 1시간 가까운 시간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는데 아직 소개해드린 질문, 못해드린 질문들이 너무 많긴 한데 시간 관계상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것들은 먼저 보신 관객분들의 심층 해석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작품은 제일 좋은 게 두 번 보는 거예요. 처음 본 것과 두 번째 봤을 때 보이는 것들이 달라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숨은 의도라기보다는 그때 느끼는 감정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면 더 어울리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배우님들께서 감독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들을 잘 떠올리시면서 찬찬히 한번 더 영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TV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애플 TV에 있더라고요. 네, 네 애플 TV. 네, 네, 네. 네, 제가 어제 애플 TV를 봤어요. 네. 결제는 1,500원 정도로 단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단권 구매 1,500원. 네. 있으시죠? 1,500원.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정말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디스페이스에서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관객분들이 저 뒷줄까지 가득 차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홍대 인디스페이스 이전을 또 빛과철 팀이 크게 축하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좋습니다.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네 분의 마지막 인사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배우님들도 안전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먼저 퇴장하신 후에 사인과 저희 사진 촬영은 오늘 안타깝게도 진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감독님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이렇게 관객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사실 인디스페이스가 잠시 이제 휴관을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2월에 개봉했었는데 2월에 아직 재개관하기 전이어가지고 우리는 안 하나 보다, 우리는 돌잔치에 건너뛰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늦게 그래도 인디 돌잔치를 해주신 인디스페이스 너무 감사드리고 풍선까지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관객들 그러니까 사실 이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뭔가 미로 같은 복잡하고 좀 어렵고 이해 잘 되지 않고 암울하고 어두운 이 영화를 많은 관객들이 열심히 봐주시고 열심히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 봐주시고 열심히 뭔가 언급해 주시고 했던 그런 지난 1년 동안 아주 제가 다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순간들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저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오늘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표현할 수 있었고 사실 이렇게 요즘에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영화라는 산업이 되게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다음 영화를 할 수 있을까? 나는 또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나에게 또 영화를 만들 기회가 올까? 이런 어떤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두려움도 많이 섰는데 다시 이런 극장이라는 공간, 이 좋은 영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공간에서 또 관객들 만나고 싶다. 그래서 또 만나서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는 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빛과철이 지금 이제 1년이지만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배우들이 더 많은 더 훌륭한 배우들이 돼서 이 배우들이 어떤 대표작 끄트머리라도 빛과철이 언급이 돼서 또 뭔가 박지우 특별전, 염혜란 특별전, 김시은 특별전 할 때 한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겠다. 그때 또 이렇게 관객으로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많이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박지우 배우님. 네, 저도 중간고사 하루 전에 너무 좋은 기운을 여기서 받고 가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요. 또 많은 분들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이제 강렬하고 조용한 힘을 써주셔서 애플 TV 1,500원 교통비 아껴서 꼭 결제해 주시고 그리고 많은 다양한 OTT에도 빛과철이 나올 수 있게 또 이렇게 인디스페이스에서 인디 돌잔치 한 것처럼 여러 행사들 쭉 할 수 있게 많이들 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그거를 소망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거 마치 저희 한 표를 꼭 드려야 되는 선거 멘트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들 환갑 때까지 부탁드립니다. 염혜란 배우님. 이 영화가 참 쉽게 손이 안 가는 영화잖아요. 솔직히 막 이렇게 암울할 때 내가 또 이런 영화까지 봐야 돼 싶은 영화인데 제가 출연했어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1년 만에 이분들을 다 만나니까 이렇게 좋은 배우들과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말 귀한 작업을 했구나를 또 한 번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대부가 로맨스하고 로코 하는 걸로 같이 한번 4명이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고 오늘 정말 와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인디 돌잔치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사실 많은 관객분들 오실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저희 영화가 말씀하셨다시피 좀 쉬운 영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제 이렇게 관람하시는 분들께서는 참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우리 영화를 다시 볼 때는 무슨 마음으로 봐주시는 걸까? 근데 어떤 저희 영화가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보신 분들에게 어떤 마음의 뭐 질문이나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깃들어서 좋은 기운으로 좀 이렇게 승화가 돼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배우님들 먼저 퇴장하시게 되면 선물만이라도 좀 전달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소속자 관계자분들이 앞쪽에서 받아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관객분들 어렵게 찾아오는데 아무런 즐거움도 좀 더 못 드리는 것 같아서 배우님들 감독님 괜찮으시면 인디스페이스에서 오늘 처음 마련해주신 이 풍선 사이에서 포토타임을 살짝 짧게 가져볼까요? 네. 이렇게 사진 4분 함께하는 사진을 같이 마련해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풍선 사이로 4분이 좀 같이 서주시면은 여기서 사진 찍어볼게요. 풍선 드셔도 되고요. 네. 가져가세요. 네. 어차피 바람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떨어진 건 다 들고 네. 4분이 먼저 네. 하세요. 네, 드시고 저 왼쪽부터 볼게요. 저희 포토타임 하겠습니다. 네, 사진 찍으세요. 네. 네, 왼쪽 분들 사진 찍으시고요.